안녕하세요, 한윤수입니다. 불교적 해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치료하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마음 테라피 주제가 공감의 시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들어볼 건데, 남과 더불어 사는 삶이란 말을 참 자주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하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때보다도 남하고 어울려 사는 삶이거든요. 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오고 여러 가지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영향을 미쳐요. 네. 뭐 일본에서 일어난 일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시대에 정말 남을 정확히 이해해서 공존하는 걸 실천하는 사람 그래 많지 않아요. 예. 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와 남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해주고 또 나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공감. 자, 그럼 이에 관련해서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공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감하면은 나름대로 남을 그냥 이해하고 남을 좀 편하게 해주고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야기할 공감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공감은 상대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공감이에요. 예. 그 이제 영어로는 empathy라 그러거든요. 영어 이제 EMPATHY인데, EM이란 거는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PATHY는 남의 감정 또는 남의 마음, 남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남의 마음을 이제 아는 것, 이건데, 사실 저는 제가 정신과를 전공하기 전에는 이 공감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그 한현수 씨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공존해서 같이 뭐 잘 살아야지, 그런 말은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그런 걸 된다는 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이제 정신과 중에서도 이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전공으로 해요. 이제 정신과에서는 주로 치료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약을 쓰고, 하나는 이제 상담, 또 정신치료하는 거예요. 이제 치료자와 환자가 이래 앉아서 살아온 이야기를 충분히 하면서 이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병이 났나 하는 걸 잘 파악하고 또 그걸 이제 잘 이래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정신치료예요. 그래서 이제 공감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 정신치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정신치료는 기본적으로 이 환자를 제대로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정신치료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환자를 잘 이해해야 돼요. 환자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또 그 사람의 가족, 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내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또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이란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는 걸 잘 아는 작업이에요, 이게. 예,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하구나. 어찌 보면 심리학이, 정신치료가 이 세상에 기여한 것 중에 가장 큰 기여가 공감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이 보면은 정신치료에는 여러 학파가 있어요. 프로이드 아시죠? 네. 예, 프로이드 학파, 뭐 융 학파, 뭐 여러 가지 학파가 있어요. 인지치료 학파, 또 마음챙김치료 학파, 다 있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공통되는 것은 공감을 다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소속한 치료자들이 다 공감을 통해서 환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치료 이 학파의 그 공통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이 이제 심리 치료자로서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미국 그 심리학자인데 굉장히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초창기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험도 많이 하고 하면서 어떤 심리 치료가 효과가 있나, 이걸 이제 봤더니만 무슨 학파에 따라서 뭐 치료 효과가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어떤 치료자가 하는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치료자가 하는 치료가 효과가 있나 봤더니만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그런 세 가지 자질을 갖춘 치료자가 하는 치료는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 내담자 또는 환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조건에 따라 사람을 이래 수용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너가 뭐 이러면 이런 뭘 갖추고 있으면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로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인 수용이라 그래요. 그런 무조건적인 수용을 갖춘 치료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치료자가 진실된 거예요. 환자 앞에서 이 말하고 다른 데 가서는 딴 행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실된 거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 진실된 걸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공감을 통한 이해를 하는 치료자. 아까 내가 말한 공감 있죠? 공감에 기반을 두고 진정으로 내담자나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갖춘 치료자가 하는 치료가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사실 이 공감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치료자가 갖춰야 될 가장 그 중요한 어떤 자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치료실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바깥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쭉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예. 네. 예. 박사님, 보통 저희는 공감이라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과 비슷한 생각이나 느낌을 갖는 것 정도로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감은 좀 심화듯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좀 냉정하고 좀 객관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는 공감하면 뭐 같이 그 사람 느끼는 대로 같이 느껴보려고 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주는 걸 공감이라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공감은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좀 용어를 구분을 해야 될 게 공감하고 동정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동정. 동정은 그 사람이 느낀 것에 대해서 같이 느끼면서 참 안 됐다 이런 게 동정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일본에서 큰 일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사람들 참 안 됐겠다. 도와야지 하는 거는 동정이에요. 공감은 좀 달라요. 공감은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마음은 그 일본으로 날아가서 예를 들면 거기서 뭐 자식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걸 그대로 그 느끼는 것처럼 같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르지만 그걸 느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한 공감은 어렵습니다. 완전한 공감이 가능한 것은 불교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타심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불교에서 이제 신통이라는 게 있어요. 대략 뭐 6가지 신통, 8가지 신통 뭐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6가지 신통을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타심통이에요. 이 타심통은 상대방 마음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나는 뭐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그 비꼬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딱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뭐 테스트하려고 한다, 비꼰다 이걸 아는 거예요. 말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아는 게 타심통인데 어찌 보면 타심통은 공감의 완성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타심통을 얻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하려는 노력을 할 뿐이에요. 공감하려는 마음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공감을 좀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실천하고 그 좋은 이득을 여러분들이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감은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돼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알려고 하는 노력이 공감이에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요.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 살았기 때문에 공감이 쉽진 않아요. 그런데 공감 훈련을 계속하는 사람은 그냥 짐작하는 게 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보면 저 사람 마음에서 뭐가 있을까 하고 자꾸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써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쉽고 어떤 건 어려워져요. 어떤 사람은 남도 없는 게 굉장히 쉬워요. 남도 없는 쪽으로 계속 생활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길이 잘나서. 근데 어떤 사람은 남 돕기가 어려워요. 이기적으로 살면 남 돕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렵다 해서 그것이 불가능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처님과 같은 삶 또는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와 같은 삶이 그래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쪽으로 걸으면 그쪽이 나중에 쉬워져요. 다른 쪽 걷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 그 공감이란 거는 남의 마음에 들어가서
남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알려고 하는 노력이 공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제일 장애가 뭐겠습니까? 뭐가 장애가 되겠어요? 그렇게 할 때. 남의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알려고 할 때 장애 요인이 뭐겠습니까? 자꾸 제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정확한 대답인데요. 우리 자신이 가장 장애예요. 하려면 벌써 저 사람 이 사람인데 이런 생각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있는 그대로 알려면 화가 나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감정이나 생각, 추측을 내려놓고 자꾸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게 공감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거를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또 가까운 사람들 있죠. 뭐 애들이든지 남편이든지. 왜냐하면은 사실 세상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한테 힘들게 하는 건요. 이런 탁자나 의자나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은 또 왜 힘들게 하냐면 나와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래 보여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감은 이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고 친구가 되는 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감은 이래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래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건 참 빨라요. 이 사람 믿을 거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안 그럴 수가 많아요. 그런데 공감을 통해서 뭘 하면 더뎌요. 굉장히 느려요. 더디지만 정확해요. 성어로 치면 굳건한 성이 돼요. 그냥 우리가 이 사람 이럴 거야, 저 사람 저럴 거야 하는 거는 모래성 같아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런데 공감을 통해서 뭔가 하나하나 이래 하다 보면은 그거는 굳건한 성처럼 아주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데 공감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보면은 사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알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죠. 알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이제 힌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죠. 그럼 그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음에서 나왔죠. 네. 그 말을 따라 들어가면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해주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그거는 딱 접수하면 돼요. 접수하면 그거는 정확한 공감적인 자료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내하고 말하다 인상을 탁 짓죠. 인상은 어디서 나옵니까? 따라 들어가면. 마음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도 딱 접수해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행동하면은 그것도 마음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지금 남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한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은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 마음은 이렇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통은 보면은 이제 이 공감을 해보려고 노력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판단해요. 그냥 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한번 공감을 해보면은 타인이란 건 내가 알기 힘든 존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 타인이란 건 거대한 세계와 같아요. 내가 도달하기 힘든, 들어가기 힘든. 그래서 이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존중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참 저 사람을 알기 어렵구나 하면서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유심히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뭐라도 말해주면은 그걸 이제 저 사람 마음이 진정으로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타인하고 뭘 말해도 충돌이 안 되겠죠. 네. 여러분들 중에 누구하고 말하면 자꾸 싸움 나는 사람 있죠. 그거는 내가 말하는 게 이 말하고 뭐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춤을 춘다 하면 스텝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호흡을 못 맞추고. 근데 공감을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요. 충돌이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옛날에 이런 거 전혀 몰랐죠. 정신과를 하면서 보니까 이 공감이 중요하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훈련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보면 이제 판단을 잘 안 해요.
그러고 어떤 데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제 건널목을 건너잖아요. 건널목 앞에 어떤 내가 이제 서 있는데 차가 이렇게 탁 내렸어요. 차가 이래 내렸는데 그게 상당히 고급 차였어요. 근데 예상과는 달리 젊은 사람이 탁 내리더라고요. 젊은 아이를 데리고 내리고 운전하시는 분도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상황이 안 맞는 뭐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여자분이 나를 탁 보더라고요. 봐서 그때 순간적으로 나한테 어떤 탁 느낌이 들었어요. 저 사람 이래서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저래서 본다고 딱 규정해버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공감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이런 게 저 사람이 이런 투로 나를 본다. 예를 들면 자기를 좀 특별한 사람으로 보겠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보겠지 하지만 이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해요. 저 사람 마음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확실히 알기 전에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감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건 언제나 퀘스천 마크로 남겨둬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안다고 안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공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공감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별로 충돌이 없어져요. 충돌이 없고 뭘 해도 이제 좀 이래 부작용이 많이 안 생기죠. 그게 박사님 말씀처럼 정말 그런 공감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정말 견고한 굳건한 성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자꾸 하다 보면 상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들 정신 건강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그렇죠. 사실은 이제 공감을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식으로 막 하는 사람은 정신이 불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식으로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정신병이에요. 예를 들면 길거리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지금 미행하고 있다. 나를 주목하고 있다. TV 틀면은 내 이야기 하고 있다. 그게 자기 생각하고 실제를 구별 못해요. 근데 공감이랑은 실제를 정확하게 보는 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래 생각해요. 현실이나 실제를 정확하게 보는 게 정신건강이에요. 거기서 멀어진 정도가 정신불건강이에요. 제일 많이 멀어진 게 정신병이에요. 조금 멀어진 게 신경증이고. 그 다음 멀어져서 자기식으로 고착해서 언제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격장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이 건강하려면 자꾸 현재에 충실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대로 보고요. 그래서 사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느낌하고 실제가 사실 달라요. 그게 똑같은 사람은 뭐 부처님이나 수행을 많이 한 사람 외에는 우리 생각하고 실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면 실제를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실제를 보는 훈련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은 우리 같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학파는 달라도 다 공통적으로 공감을 중요시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정신 건강에 공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 정신 장애나 정신 불건강의 발생에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공감적인 이해를 해서 이래 아이에 맞게 이래 하면은 정신 장애가 별로 안 생기는데 부모 스타일로 그냥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지 않고 계속하면은 정신 장애가 된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밖에서 뛰어놀다가 들어와서 목이 마르니까 엄마 물 줘 그러잖아요. 그때 엄마가 물 주면 되잖아요. 근데 꿀물이 영양에 좋으니까 이거 마셔. 애는 지금 목이 타니까 물을 먹고 싶은데 이거 꿀물이 좋아하면 그게 자꾸 쌓이면 이게 이제 정신 불건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이 정신 불건강, 정신 장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정당하게 어떤 욕구를 가지고 엄마한테 뭘 말하고 달라한테 자꾸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기도 하고 반대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 되면 이제 아이가 세상을 왜곡하게 보기 시작해요. 왜곡하게 보기 시작해서 그런 틀이 딱 생기면 다음에 자기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도 거부감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상해지가는 거예요. 그게 정신불건강, 정신장애예요. 그래서 치료는 치료실에서 치료자가 이제 공감을 통해서
공감을 하게 되면은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면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환자는 자기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건강의 발생과 치료에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치료자들은 공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꼭 치료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고통과 행복을 주는 건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도 다 사람이에요. 그 인간관계에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에서 대단히 연구를 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IQ라는 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나 이래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나 이래 가지고 연구를 그 초점을 맞춰서 계속 한 거예요. 해보니까 거기서 요런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다 하는 결론을 내면서 그걸 EQ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EQ. 정서지능이라서 그건 IQ하고 달라요. 그래서 IQ는 지능이라고 볼 수 있다면 EQ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EQ를 그러니까 왜 발견하게 됐냐면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연구를 자기가 정리를 한 거죠. 하면서 보니까 요런 걸 갖추면은 행복하고 성공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지혜를 할 수 있다 하면서 보니까 그 두 가지 요소가 이제 관계된다는 걸 알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높으면 EQ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나쁘면은 EQ가 낮고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혼했다면 이혼하겠죠. 그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자기 절제예요. 자기 절제. 자기 감정, 욕망 이런 거를 좀 이래 다스리는 능력. 자기 통제 능력이 있죠. 자기를 다스리는 힘.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요소는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공감이죠.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는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자기 욕망을 못 따서 화나면 화난 대로 해버린다. 곤란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감이라는 건 남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정확히 알고 그 사람과 공존하는 능력. 이것이 성공과 행복의 필수 조건이에요. 이런 게 나오게 된 데는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연구가 굉장히 많고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하면요. 이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인 게 그 메시메로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애들이 메시메로 사탕이라고 그 과자가 있는데 그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그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명문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교직원들 자녀 4살짜리 애들을 어느 방에다 딱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해서 그 탁자에는 그 메시메로 과자가 하나 딱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어디 나갔다 오는데 나갔다 올 때까지 이걸 안 먹고 있으면 하나 더 준다 그러고 나가버려요. 그러고 이따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애는 먹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참았다가 하나 더 받아가지고 가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애들을 교직원 자녀니까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4년 후에 추적을 해봤어요.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요 먹고 싶은 이 과자를 먹고 안 먹고 욕망을 다스리고 안 다스리고가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가 무지하게 모여서 아까 말한 EQ의 한 요소다 이래 되냐.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결혼 생활 또는 이 보험회사 직원들, 회사 생활들 해보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 잘 다스리고 남을 잘 알아서 남하고 잘 호흡을 맞추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란 게 이제는 자꾸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예.
네, 이렇게 공감이 인간관계의 근본이다, 또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시니까 21세기의 문맹은요, 예. 정말 뭐 글이나 컴퓨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 바로 21세기 문맹자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놀란 게 한 2년 전인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신문인데 그 신문에 어떤 칼럼을 봤어요. 여자분이 썼는데 그 21세기의 문명은 공감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참 앞서가는 사람이다. 우리 같은 사람이 직업적으로 공감을 일찍부터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런 분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공감이 중요하다는 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21세기 있죠. 지금 우리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예를 들면 요즘 한번 잘 보세요. 무슨 사고가 나면 많이 죽죠. 오래전에 우리 대구 지하철 사고 어떤 정신이 좀 불건강한 사람이 이래 지하철에서 불을 붙여서 뭐 폭발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사고가 났거든요. 이제는 조그만한 어떤 사고가 큰 어떤 결과를 불러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 또 그 사람 우리가 자극했다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총기 낭동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이 계속 발달해요.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요. 또 우리도 많이 가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 이제 어울려 사는 시대예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남을 잘 이해 못하고 잘못했다가는 큰일 당해요, 이게. 문화 차이라는 건 대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뭐 무시해도 되고 뭐 내 기분대로 막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러는데 사람이랑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세계예요, 그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항상 조심해서 보세요. 조심해서 보고 대단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요걸 이래 이제 자꾸 보는 노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이래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신문에도 베스트셀러 해서 어떤 공감의 시대라는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서 들어온 책인데 그 책도 보니까 그 경쟁의 시대에서 공감의 시대로 또는 공존의 시대로 그게 시대를 잘 읽은 거예요. 이제 남을 잘 알지 않고는 섣불리 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보면 학교 다닐 때야 뭐 공부 잘하면 능력이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야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그 뭡니까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뭐 이래서 많은 교류가 되잖아요. 거기서 상대방을 잘 모르고 뭐 섣불리 하다 보면 나한테도 손해가 오고 잘못하면은 큰 그 당사자한테 해가 와요. 우리는 쉽게 그냥 댓글 달잖아요. 댓글 다는 것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도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이제 그냥 단순한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대한 세계라고 보시고 그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또 공감과 관련해서 부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건 없나요, 박사님?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공감이 완성된 게 다심통이에요. 다심통. 다심통은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다심통을 얻기는 이제 쉽죠. 신통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선정을 닦아야 돼요. 선정. 선정이 뭐냐면 우리 마음은 계속 이렇게 흩어지거든요. 저 이야기 들으면서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들으면서 뭐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것도 하기도 하고. 근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선정이에요. 그 선정에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초선, 2선, 3선, 4선 해서 4선의 상태가 가장 집중된 상태예요. 그 가장 집중되고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고 깨끗하고 이런 상태의 마음을 딱 이래 얻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하고 딱 보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고려된 상태가 다심통인데 다심통을 얻기는 어려운데 부처님께서는 다심통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어떤 스님들 이야기 들으면 다심통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어디서 먼저 절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절에 자기 방에서 일을 하다가 나갔는데
자기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을 스님이 말하더래요. 그 다심통이거든요. 그런 게 다심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심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래 교화하고 제도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은 어떤 분이 와서 부처님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자만심은 해롭다. 자만심을 버리라니까 자기 마음이 딱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이래 이제 제도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래 남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공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위험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잘못 말하다가는 변을 당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공감하려는 노력은 적어도 변을 당하는지는 않아요. 상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서 하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는 자칫 이제 우리한테 좀 힘들고 피곤한 사람 있잖아요. 나를 이래 협박하는 사람들, 또 좀 뭐 심통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니까 우리가 좀 그 사람이 나한테 못 오게 막 함부로 말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자극이 돼서 또 더 심한 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잘 모르고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래 하다 보면 잘못하면 상대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불교 경전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서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게 부처님께서 그 앙굴리마라라는 그 당시에 살인마죠, 일종의. 그 당시에 어떤 이제 경전에는 보면 999명, 주석서에 보면 999명을 죽였대요. 999명을 죽여서 사람을 죽여서 요 손가락을 잘라서 이 화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앙굴리마라는 게 앙굴리가 손가락이에요. 마라는 이 화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0명을 목표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살인마가 아니고 훌륭한 사람인데 서성 이제 불교 주석서에 의하면은 이 서성의 부인이 이 사람이 아주 잘생기고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유혹을 했는데 유혹이 안 넘어간 거예요. 안 넘어가니까 이 부인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저 사람이 나를 유혹했다. 그래서 서성이 이제 이 사람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너가 1000명을 죽이면은 내가 비법을 전수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성을 믿으니까 그래 한 거예요. 해서 이제 999명을 죽이고 맨 마지막 한 명이 남았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래 보시니까 이제 제도할 때다 해서 마지막 한 명은 사실 이제 어머니를 죽이기로 운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앙굴리마라를 제도해요. 그거를 제가 보고 이 사람에겐 다 틈이 있구나. 저도 어려운 환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 어려운 환자들을 볼 때 부처님도 앙굴리마라를 제도했는데 뭐 틈이 있을 거다 하고 저한테 위안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그 앙굴리마라를 제도하는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나라에 계엄령이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막 죽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뭐 군대도 파견하고 했는데도 앙굴리마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숲 속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폭탄이 있으면 가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칼이나 화살 정도니까 앙굴리마라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 가면 그 앙굴리마라 언덕이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가서 가봤거든요. 거기를 가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산 속에 이래 있으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서 앙굴리마라가 있는 그 언덕에는 사람들이 낮에도 잘 못 지나가요. 지나가더라도 한 50명 이래 해가지고 지나가고 50명 모아서 지나가도 막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오전에 이래 탁발을 하시고 공양 드시고 혼자 이래 걸어가요. 걸어가서 앙굴리마라 인들 가는 거예요. 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당신 어딜 가냐 그러니까 나 절로 간다고 하니까 걸로 가면 죽는다 가지 말았는데도 그냥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 아무리 도가 높은 스님이 있어도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래 이제 가시는 거죠. 앙굴리마라 위에서 보니까 웬 사람이 하나 올라오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일이 없었죠. 전부 모여서 올라왔는데 그때 내가 아마 해도
그 앙굴리마라 마음에 틈이 생겼을 거예요. 부처님이 제도할 수 있는 첫 번째 틈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 올라와서 이제 부처님하고 딱 마주 섰죠. 마주 서가지고 앙굴리말라가 이제 한 명 죽이면 되니까 막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는데 아무리 쫓아가도 이 거리가 안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신통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너 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섰다. 너가 지금 달리고 있다. 너도 멈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내가 지금 달리는데 왜 나를 멈췄다 할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너는 왜 달리는 나를 너도 달리고 나도 달리고 하면서 너는 왜 멈췄다고 나는 왜 안 멈췄다 하느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한 말씀 해가지고 제도가 돼요. 어떤 말을 하시냐면은 나는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멈췄고 너는 남을 해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 해치는 마음을 내려놓고 멈춰라 그랬어요. 거기서 이 사람은 정신이 탁 든 거예요. 들어서 제도가 돼요. 그걸 이래 보고 아 이게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한테도 틈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칫 이래 불안해지면 막 방어하기 쉬워요. 그러지 말고 우선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극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극 안 하고 하다 보면 틈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죠. 그때 공감을 자꾸 해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다 부족한 게 있고 겁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과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북한의 김정일, 북한 뭐 천해로 온다. 저는 걱정 안 해요. 북한이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북한이 두려워한 것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두렵다 하면 가만히 그 마음 속에 자꾸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러면 거기서 뭐 만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박사님 저희도 좀 사람의 마음을 좀 파고들 수 있게끔 예. 어떻게 그런 공감 훈련을 하면 좋을지 그렇죠. 구체적인 예.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저 경우에 제가 한 80 그때가 8년경부터 이제 이 공감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공감 훈련을 많이 했죠. 많이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저 경우에는 뭐 지하철 타잖아요. 그러면 지하철에 이제 앞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안 보는 척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저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넥타이를 맸을까? 넥타이와 옷은 다 같은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선택한 마음, 옷을 선택한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인가? 그럴 때 나를 내려놓고 이제 이래 자꾸 보는 훈련이 있잖아요. 그런 하여튼 특히 우리는 진료실 환자를 마주치니까요. 환자가 딱 오면 항상 스톱해요, 우리를. 스톱하고 그 사람 마음에 계속 들어가려고 노력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나. 이제 그렇게 계속하는 훈련을 하죠.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훈련하면 될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저 없지는 않을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가만히 이래 그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본 모습 있죠. 맨 마지막으로 본 모습을 가만히 자꾸 떠올리세요. 눈 감고 떠올리면 기분이 나빠서 하기 싫은 거 있겠죠. 그런 것도. 그럼 그런 마음 내려놓고 자꾸 그걸 보세요. 그 사람 마음에서 뭐가 있나 이래 자꾸 보시면은 처음엔 잘 안 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좀 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생활할 때 그 사람의 표정, 말 이런 걸 유심히 보고 평소에 생활하면서 하여튼 사람이 앞에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또 뭐 애완동물을 키우면은 애완동물 마음이 어떨까? 그걸 이제 자꾸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면은 그래서 그 훈련이 자기께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을 또 그런 이제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이제 키우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래 너 엄마 마음이 어떤 것 같니? 하면 이제 딱 하면은 이런 것 같아 하면 자기가 딱 들어보고 맞으면 맞다 그러고 아니면 내가 이렇다든지 그리고 서로 역할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래 볼 때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뭐가 있는지를 이래 자꾸 보는 훈련이 있죠. 그걸 하면 공감 훈련이 돼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이래 판단하는 건 스톱하게 돼요. 스톱하고 그 있는 그대로 이래 보게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가족끼리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를 키운다 이러면은 내가 공감하는 태도로 이렇게 이제 자꾸 대하면은 아이도 이래 이제 공감하는 그런 걸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죠. 그 자꾸 겸손해지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어요, 박사님.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자만심이다 이런 거 이제 내려놓게 되죠. 내려놓고 이제 있는 그대로 자꾸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이래 이제 높은 사람 만난다, 또 어른을 만난다, 뭐 훌륭한 스님을 만난다 이러면 뭐 존경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저분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이래 자꾸 보려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럴 때서 그 뭐 이래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분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하여튼 사람을 보면 자꾸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오랫동안 하면은 이제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서 이래 보면 섣불리 판단을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공감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점점 중요성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그 워싱턴에서 학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달라이라마하고 달라이라마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과학자들하고 대화하는데 그때 주제가 이거예요. 이제는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시민을 어떻게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자비심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나 그런 주제로까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결혼 생활은 특히 그래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말하는데 자꾸 안 맥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쪽에 있는 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는 반발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관계가 사실 부부 관계예요. 그 다음 어려운 관계가 이제 뭐 자식 관계 이런 건데 그럴 때 자꾸 이래 공감하는 훈련을 하면은 그냥 부드럽게 이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